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광명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제가 단기로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사연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1년간 회사를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이 곰돌이푸와 같은 일상을 보내며 매일 집에서 구인 공고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도 괜찮고 일하는 시간도 괜찮아 보이는 일자리가 보였는데요. 저는 당장 해당 구인 공고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읽어보니 아파트 경비를 뽑는 일이었고,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경비 일은 50대가 넘는 어르신들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20대 젊은 남자 직원을 뽑는다는 글이 적혀 있었고, 당시 시급에 비해 2배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넣은 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쉬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연락이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면접 장소로 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이었는데요. 면접 당일 해당하는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회사로 들어가니 사무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고, 넓은 회의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면접장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오셨고, 저에게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경비회사들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는 계약이 된 아파트의 경비원을 파견한다 했습니다. 이후 면접이 끝나고 추후 연락을 주시겠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날 밤 면접 합격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 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근을 하니 관리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 근무는 주야간을 번갈아 가며 쓴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정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자라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시던 분은 이곳에서 3년간 일을 하셨다 했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의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상처받지 마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분과 함께 근무를 섰고, 드디어 혼자 근무를 서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어서 그런지 야간 근무를 주로 섰는데요. 야간에는 낮 경비하시는 분과 교대를 하여 진행하였고, 보통 새벽 시간까지 근무를 하다가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며 일을 하고 있었고, 밤 11시쯤 되어 아파트를 한번 돌아보며 순찰을 했습니다. 별다른 점은 없어 저는 경비실로 들어와 일지를 쓰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요. 순간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받아 경비실이라 말하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수화기 너머로는 알 수 없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한번 경비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에 있는 간이 침대로 옮겨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경비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경비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니 40대 중반의 짧은 펌을 하신 여성분이 경비실 문 앞에 서 계셨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새벽 시간에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 올라가서 짐 한 번만 옮겨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쪽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곤 아주머니를 따라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올라가는 내내 저에게 엄청 어려 보인다며 이야기하셨고,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며 귀가 아플 정도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갓 이사를 온 집처럼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부르며 방 안쪽 앞에서 저를 불렀는데요. 이 방에 박스가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올려달라며 부탁하시더군요. 저는 빨리 하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방은 거실과는 달리 침대도 있고 일반 가정집 같아 보였습니다. 거실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여서 여기가 아주머니 방인가 보다 생각했고, 방 밑을 보니
라면 박스로 보이는 커다란 상자 하나가 방 중앙 러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힘껏 들었는데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마음속으로 이 정도 무게는 아주머니 혼자서도 가볍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뒤를 돌아보는데 아주머니는 방 밖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광대가 심각하게 올라간 상태로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저는 기괴하게 웃는 모습에 놀란 마음이 컸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보며 이제 끝났으니 저는 가도 되냐 물었는데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가면 안 되겠냐며 말했고 손목에 있는 워치를 통해 시간을 보니 시간은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새벽이고 피곤해서 새벽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주머니는 갑작스럽게 정색을 하시더니 그러면 차려놓은 건 어쩌지? 라며 말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이지 생각하며 주방 쪽을 바라보니 바닥에 펼쳐진 밥상 위에 온갖 나물들을 차려놓으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아주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마음 같아선 먹고 싶었지만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이기도 했고 남의 집이기도 하여 입맛이 없더군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를 계속 응시하며 바라보다 음식을 챙겨줄 테니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되냐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래도 성의가 있으니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과 같이 먹을 생각을 하고 알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며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이야기하셨고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며 주방으로 가더니 비닐 같은 것들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검정색 봉투에 반찬을 가득 싸주셨고 저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주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아까처럼 웃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오니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잠시 뒤 교대 근무자가 경비실로 오셨고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민분 중 한 분이 집에 물건을 좀 옮겨달라 이야기하셔서 옮겨드리고 왔다 했고 교대 근무자 선배는 새벽에 그런 사람 있으면 피곤했겠다며 퇴근하고 가서 쉬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은 출근을 하신 상태였고 저는 샤워를 하고 아까 아주머니가 주신 반찬은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고 잠을 잤는데요. 잠시 뒤 어머니가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냉장고에 넣어둔 검정색 비닐봉투 너가 넣어둔 거냐며 물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무슨 제사 때 먹는 나물들과 튀김을 이렇게 받아왔냐고 하셨고 그리고 저 검정 봉투 안에 피 묻은 10,000원짜리들은 뭐냐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냐며 비닐봉투를 보러 갔는데요. 비닐봉투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제사 때 쓰일 것 같은 음식들과 곳곳에 피가 묻은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비닐봉투 안에 든 음식과 돈을 보고 어제 생각이 났는데요. 뭔가 아주머니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던 중에 잠시 뒤 같이 일하는 경비하는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 어제 제가 근무했던 아파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며 이야기했고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하여 현장을 보고 갔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경비업체와 경찰서에 돌아다니며 그날 일들을 말했고 다행히 저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들어보니 아주머니는 얼마 전 하나 있는 딸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혼자 남게 되었고 이후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제가 한 말들을 듣고 형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주머니는 거실에 물건을 다 치우시고 딸의 제사상을 차리고 딸이 안 좋은 선택을 한 방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다며 말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딸은 얼마 전 데이트 팝력을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후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일을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며 스트레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대체 왜 마지막 순간 저에게 음식과 피 묻은 돈을 주셨는지 아직도 저희 가족과 저에게는 미스터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연자님은 얼마나 찝찝했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